안녕하십니까. 이길톡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낚싯대 만드는 최강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비어 친구를 소개합니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비친소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비어 3 31H-434DX입니다. 굉장히 럭셔리하면서도 또 반대로 또 굉장히 정직한 친구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비어 3 31H-434DX의 경우에는 비어 4가 나오지 않는 이상 비어대 라인업 중 가장 프리미엄 라인업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31H라는 숫자로 보실 수 있겠지만 30H에 비해서 좀 더 단단한 바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434라는 숫자로 보실 수 있겠지만 4.3m의 전장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에 4는 뭔가 싶으실 수 있거든요. 이전에는 420, 450, 380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끝에 있는 4는 이 루어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치인데 이제 이 4절짜리를 의미합니다. 이 섹션이 총 하나, 둘, 셋, 4개의 절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이 친구 뻘인 535DX 같은 경우는 5절짜리 5.3m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친구의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비어 1, 2, 3 차이가 뭐예요? 비어 3는 왜 비싸요? 등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긍하시는 게 비어 1에서 비어 2로 넘어올 때는 소재를 좀 더 강화해서 병질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라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시는데 이 비어 2에서 비어 3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시작하시면은 물음표를 몇 개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비어 1에서 비어 2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갖고서 개발된 제품인 반면 예를 들면 비어 1은 좀 더 안정성을, 비어 2는 파워를 강조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아예 다른 컨셉이라서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비어 2에서 비어 3 같은 경우는 서로 비슷한 지향점을 두고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때문에는 이번에는 조금 어쩔 수 없지만 먼저 소개시켜 드렸던 이 비어 30H-420을 데려와서 비교를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친구들은 차이가 많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정적인 두 가지의 차이점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망설여졌어요. 이 소재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야 하나라는 부분은 좀 망설였던 부분인데요. 모든 제조사에서 거의 앵무새급으로 이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이기 때문인데요. 나노, 카본, 텍사, 마이크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공법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용자들도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까서 성분을 분석을 해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이 낚싯대의 원가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원단 소재이다 보니까 단순한 일부 원단 교체만으로도 그 낚싯대 가격이 2배씩 비싸지고 싸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어 3의 경우는 먼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풀카본을 사용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톤스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 바트대 같은 경우는, 손잡이대 같은 경우는 핀새에는 영향이 없고 아무래도 안정감을 줘야 하는 바트대 같은 경우는 30톤 국산 카본을 이용해서 좀 플라이를 많이 감아서 단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상부와 하부에 위치한 이 보강재 또한 일반 믹스 카본이 아닌 풀 카본을 이용해서 본 제품에 들어가는 그 카본을 이용해서 보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제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말 그대로 낚시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이 2번대와 3번대, 이 중간대 같은 경우는 36톤의 국산 하이카본을 사용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초리대, 사실 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 초리대 같은 경우는 하이카본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이카본을 사용했을 경우는 제압 과정에서, 챔질 과정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입질 파악의 주된 역할을 하는 초리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부드럽고 낭창거릴 수 있는 24톤의 국산 루브 카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원단으로 쭉 말아낸 것이 아니라 부위별로 이제 그 기능과 부하를 고려해서 원단의 톤수를 조절을 하였고 그렇게 이용해서 가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표면 같은 경우는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표면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카본 원단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흑연의 그 검정 비슷한 색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녀석은 지금 보시다시피 카본
카본 재질의 얀이라고 부르는 이제 엑스랩핑, 보통 이제 그 소재에 실감는다고 하는 엑스랩핑을 1K 두께로 랩핑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 소재로 가공한 것보다는 좀 더 질기고 강한 물성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가공의 차이입니다. 보통 낚싯대는 소재 제작을 완료한 후에 이제 표면을 미세하게 갈아서 거기에 이제 도장 등의 공정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은 처음에는 색상이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카본 원단의 색상을 갖고 있었지만 이 표면을 갈고 거기에 이제 도장을 입히면서 흰색을 입히고 빨간색을 입히고 그 위에 이제 좀 더 밝은색을 입히면서 이러한 색상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공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비어3 같은 경우는 도장 없이 그리고 이런 갈아내는 연마 작업 없이 코팅만 그 말 그대로 원단에 그대로 코팅 공정만 이용해서 바로 조립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구상을 했던 그런 소재가 가진 성능을 90% 이상 도면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당연한 거지만 표면을 갈아서 페인트를 칠하고 한국과는 아무래도 그러한 물성과 그 질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서 도장을 한 이러한 소재에 비해서는 찍힘이라든지 스크래치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걱정이 0으로 줄어듭니다. 이 돌을 갖다가 막 팍팍 비비지 않는 이상은 생활기스랑은 이제 더 이상은 관련이 없는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외에도 디테일에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여기 보시는 가이드 부위에 이 고무 러버 스토퍼를 달아가지고 가이드를 완전하게 밀착 고정을 시킬 수 있고, 이거는 캐스팅 시 가이드가 돌아가는 현상을 막는다든지, 또 일반 SIC 비어대 시리즈에 들어가는 일반 SIC 가이드가 아닌 이 색상을 건스모크 코팅 작업을 한 가이드를 장착해서 이 외관 톤을 좀 전체적으로 다크한 톤으로 맞춰줬다든지 등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너무 엔지니어링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우리 비친수에 어울리는 버전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도 많고 좀 잘 나가는 친구들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속이 텅텅 비어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어3 같은 경우는 그 외관 모습과 다르게 이 힘든 과정을 하나씩 거쳐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속이 꽉 차있는 그러한 친구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의 동생뻘 되는 비어1, 비어2가 벌써 10년 가까이 거의 몇십만 대가 판매가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쌓인 데이터와 또 시장의 요구 등이 여기에 최대한 녹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최고급 소재, 최고급 부품으로 갖다가 치장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뻥 하고 나타난 그런 친구들하고는 아무래도 차원이 다르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비어3 31H-434DX 친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